폭염이 다시 찾아오면서 전국이 무덥게 했고 곳곳에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는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오늘 강원 내륙과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내륙과 호남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오늘 대구 35도, 서울, 대전, 광주, 제주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5도, 부산 27.2도로 출발하며 남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멋진 뷰를 오랫동안 담고 싶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인사들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들. 잇몸 속부터 편해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먹을 때 걱정이 없죠. 인사돌 스위스 프모커가 획득. 써보면 알죠.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브라운. 갈수록 덜 밀리고 쓰라린 면도. 이제 뉴 시리즈 9 울트라신. 첫날의 첫 순간부터. 첫날이 닿는 순간부터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깔끔한데? 브라운.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원하면 그게 답이야. 우리의 지금은 옳다. 포카리 스웨트.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언니는 까먹으니까, 나는 까다로우니까. 드디어 모두의 비타민 C. 뭐야? 왜 맛있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 C 구미. (40대가) 맞아도 되나? 너 내준하는데 굳이. 40대 자궁경부암 환자 비율이 가장 높다. 당신이 맞아야 할 건 암 예방. 지금 당신에겐 암 예방이 맞다. 가다실 9. 클렌체.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솔 출동. 마데카솔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솔로 상처구조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솔.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여성 2명 중 1명은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병 시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암 예방, 더 이상 미룰 순 없으니까. 가다실 9.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김선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가는 여행 트립닷컴. 한 번도 전기요금을 미납한 적이 없는데 단전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 전기료가 미납됐으니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린서 취재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수상한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도망쳤는데요. 추격 끝에 잡은 운전자가 불법 체류자의 무면허였던 상황. 그런데 차량 수색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잠시 뒤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전해드립니다. 파란 라벨 케이크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일 먹을 수 있지. 파란 라벨 케이크니까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리바게뜨.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언제나 꿈을 꾸는 에너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 내일이 기대되는 에너지 그래 그러면 에너지 맞이 함께 가요 좋은 내일 SOE.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얼음나 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청혼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호가 함께합니다. 닭뼈 되나요? 됩니다. 돼지뼈는요? 됩니다. 조기껍질은요? 됩니다. 살육씨는요? 파인애플 심지는 다 됩니다. 분리하지 말고 닭뼈, 조개껍질, 돼지뼈 한 번에 싹. 휴렉은 다 되죠. 쓰는 휴렉.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언니는 까먹으니까 나는 까다로우니까. 드디어 모두의 비타민C. 뭐야? 왜 맛있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C 구미. 여행은 걷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 낯선 풍경. 루무통은 모든 순간을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걸어도 편안한 여행을 위해 걸을 땐 루무통. 진짜 편하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어서 오세요. 은퇴하더니 이제야 몸 생각하네요. 건강해야지. KB 덕분에 황금빛 인생 시작인데. 시니어 자산관리도 KB죠.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KB국민은행. 새우는 레몬을 좋아해. 통통한 통새우, 통통 튀는 레몬 소스를 한 번에 잡아 올렸다. 서브웨이 슈림프 컬렉션. 서브웨이.
작업이 한창인 카센터. 그런데 급히 달려온 직원이 선풍기를 내려놓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어서 양동이를 가지고 오는 직원까지 있는데요. 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다급한 손길들이 모였던 현장.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던 거는 진짜 처음이죠. 5시경에 이제 사건 현장이 일어났고 지난 25일 경기도의 한 카센터. 한 손님이 차량 정비를 기다리며 쪼그려 앉아 있는데요. 네. 잠시 후 일어난 이 남성. 앞으로 걸어가는 듯 하더니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지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의식을 먼저 확인했죠. 호흡이 없으시더라고요.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심폐소생술 바로 진행하고. 그 사이 다른 직원은 남성의 벨트를 풀어줍니다. 네.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뒤를 풀어주고 무릎을 세워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렇게 약 40초간 진행된 필사의 심폐소생술. 다행히 호흡은 되찾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이때 한 직원이 선풍기를 가지고 달려와 남성에게 바람을 쐬어줍니다. 이어서 다른 직원은 양동이를 가지고 오는데요. 일단 더운 날씨니까 온열, 내장열이 많은 부분이 목덜미니까 차가운 수건을 갖다 대고 온도를 낮추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죠. 네. 손님을 살리기 위해 15분간 이어진 직원들의 사투. 얼굴이 그때부터는 창백했던 게 좀 없어지고 이게 혈색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나아졌군요. 쓰러졌던 남성은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이후 도착한 구급차에 스스로 걸어서 탑승할 만큼 몸을 회복한 남성. 병원 진단 결과 온열 질환에 의한 실신이었다는데요. 네. 열로 생기는 질병들을 대부분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보통 이제 38도가 넘어가면 이제 열사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40도가 넘어가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역대급 폭염에 속출하는 온열 질환자.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노출된 곳이 선선한 지역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옷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볍게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주위에 혹시 물이라든지 찬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닦아주면서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수칙은 바깥에 나가는 거를 외출을 삼가해주고 실내 생활을 하고 평상시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우리 몸에 탈수되는 거를 막아줘야 돼요. 위기의 순간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한 생명을 살려낸 직원들. 개인이 했으면은 이렇게 조치를 못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이 생명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이제 도와드린 거거든요. 뿌듯한 마음만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이곳에서 필사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활을 건 도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쫓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꼭 붙잡아야만 했던 누군가를 향한 숨막히는 질주. 무면허 운전, 불법 체류자, 마약 소지, 투약, 약물 운전까지. 그리고 체포된 순간부터 조금씩 드러난 어두운 그림자까지. 한밤중에 추격극이 벌어졌던 경기도 화성.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하다는 두 경찰을 만났습니다. 여기 전봇대 요 앞쪽에서 저희 검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정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고 출동은 아니었고요. 범죄 예방 순찰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밤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의 눈에 우회전하는 차량 한 대가 포착됩니다. 네. 경찰은 곧이어 이 차를 멈춰 세우는데요. 녹색불에 우회전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일반적인 차량으로 저희가 봤었을 텐데 분명히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적색 신호였던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왠지 경찰 차량을 보고 피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다가가서 차적 조회를 하게 됐습니다. 좀 수상해서요. 그리고 차적 조회 결과 대포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던 이 운전자. 이번엔 자신의 차량 주변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더니 이내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어진 숨가쁜 추격. 검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곧이어 순찰차도 출발하며 두 경찰이 함께 도망친 운전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네. 많이 촉박했죠. 그때 속도를 낸 순찰차가 차량으로 압박하자 어허 놀란 듯 넘어지는데요. 하지만 넘어진 후에도 다시 도주를 이어나갑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약 1km의 추격 끝에 가까스로 체포된 이 운전자의 정체. 태국 국적의 남성이었고 불법 체류자 무면허가 확인됐던 거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계속 이제 뭐 혼잣말로 돈, 뭐 가방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니까 차량 내부에도 혹시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차량 내부를 수사하게 된 거죠.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콘솔 박스 안에서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됐고 필로폰과 야바라는 마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70문의 그 필로폰 저희가 압수했고 야바 같은 경우는 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압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당량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각종 마약을 다량 소지하고 있던 건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했다고 투약을 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키트에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양성, 흔히 말하는 이제 투약한 사실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불법 체류, 무면허 운전, 마약 소지 및 투약까지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하는 행동 혹은 또 언행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의 깊게 잘 들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서 마약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 범죄. 최근 5년간 그 수치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 5월엔 무려 120만 명분의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양 좀 보세요.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제 외국인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약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 시대. 적극적인 경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지난 6월 강원도 철원. 도로 위로 구급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화재라도 발생한 걸까요? 그런데 불은 보이지 않고 바닥에 앉아있는 한 남성만 눈에 띕니다. 네.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네, 물인데 불렀어. 어딘지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에. 신고자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신고자가 이제 노상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났다고 신고하셨잖아요. 했는데 내가 이거 많이 했지. 아이고. 네. 그러니까 신고는 왜 하셨어요? 불났다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 지금 경찰이랑 소방 몇 대가 온지 알아요? 선생님 이거 크게 처벌받아요. 누가고 신고를 하셔야지. 처벌한다고 그랬어. 어느 하나 처벌한다고 그랬어. 네가 먼저 처벌한다고. 말씀 조심하시고. 난 깜빡 열어. 허위 신고에 욕설까지 이어가던 이 남성. 이번엔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때려요? 자, 현시간부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기에 있으며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 어리석은 선택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거짓 신고 같은 걸 일단 하시면 저희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보면 60만 원 이하 벌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움직이고 뭐 소방관들이 뭐 이렇게 출동하고 막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그때부터는 형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형법 137조의 위계형 공무집행 방해죄가 규정이 돼 있는데 생각보다 셉니다.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를 가볍게 여기며 장난 전화를 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상황. 경찰관입니다. 신고 접수가 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죠? 저희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저 사람이 선생님 친구를 죽였다고요? 죽였어요. 살인범을 잡았다는 신고에 출동했지만 역시나 허위 신고였는데요. 다 처벌받습니다. 살인범 잡았다고 신고했는데 왜 엉거하냐고요. 아니. 남성은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지만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도 악성 허위 신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장난 전화로 후원금을 챙긴 채널도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아동 학대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예, 맞으십시오. 아저씨, 예. 아빠가 때려요. 엄마는 어딨나, 엄마? 엄마 집 나갔어. 파출소에 전화를 싸가지고 그 무슨 아파트야? 집이 어디야? 저 어디 아파트냐면 아파트. 이처럼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거짓 신고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그들이 출동할 수 없게 된다거나 이런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게 할 수 있고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되게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위험이 뒤로 밀리는 허위 신고.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상가의 상인들이 단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꼬박꼬박 전기 요금을 납부해왔지만 건물에 연체된 요금이 있으니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다는 상가 건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상가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드뭅니다. 그리고 곳곳에 방치돼 있는 물건들이 여럿. 이미 폐업을 한 가게도 많아 보였는데요. 장사 안 될 거예요. 여러 개 들어와 있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들 가고 했었는데 지금 분양받은 몇 세대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분양도 안 되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활기로 가득했던 상가에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자, 이곳은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 앞입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거나 아예 공실인 곳도 여러 보이는데요. 게다가 건물 전체에 전기가 끊길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여기 이제 단전될 거라고. 단전 예고를 받았다는 상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저는 전기세 관리비로 해서 다 내고 있거든요. 한 번 밀린 적이 없어요, 저는. 자, 이미 모두 납부했다는 전기 요금. 2025년 7월 사용분 관리비 청구 내역인데요. 전기요금도 당연히 이렇게 포함이 다 돼 있고요. 공용 전기요금은 한 27,000원 정도 되네요. 따로 쓰신 거는 2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웃 가게의 상황도 똑같았는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전에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계속 밀린 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끊는다고는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해서. 자, 그리고 6개의 호실을 소유한 한 상인은 단전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납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답답하잖아. 전기가 끊기면 당장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뭐 내가 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빌려가면서 말이지 내고 있어요. 이달부터 중에 이제 400 몇십만 한 달치도 400 몇십만 냈는데 내가 200 몇십만 보태가지고 낸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건물에 미납액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실이 있는데 공실에 대한 전기세를 그동안 안 내셨던 것 같아요. 자, 미납액의 정체는 공실과 공용부의 책임이 있는 건물주의 몫이었는데요. 여러 차례 한전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한 상인. 본인들은 규정에 맞게 움직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내가 호소를 하고 울면서 진짜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부탁도 해보고. 자, 하지만 한전은 되려 상인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답니다. 1,600만 원을 미납이 됐으니 5월 말엔 얼마, 6월 말까지는 얼마, 7월 말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납부 각서 같은 거예요. 연대보증을 갖다 주면서 여기다가 나보고 대신 사인을 좀 받아오래요. 자, 그렇다면 해당 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SBS 논의를 일으켰는데요. 미납 부분 관련해가지고 단전, 요금 납부, 또 관리하시는 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집합 건물이 이렇게 원래 저희가 전체 단위 계약을 하거든요. 계량 분담금을 쪼개서 자기 할당량만 낼 수는 없어요, 혹시? 그것도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전에서 손을 그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대 책임 이행서 또한 단전의 유예를 위한 조치였다는 한전의 입장. 전문가도 한전의 조치는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한전은 계약의 당사자를 건물 전체로 한 명으로 봅니다. 자신의 사용분에 대해서 요금을 관리비를 다 납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약 주체인 이제 보통 건물주나 면체를 약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단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건물도 하나의 계량기로 모든 세대가 전기요금을 분담하는 구조라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임을 져야 할 건물주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건물주를 알고 있다는 남자를 만날 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 되지. 연락 안 되지. 그러지. 왜요? 행방불명이고 뭐. 건물주가 그렇게 행적을 감추는 동안 소유주도 바뀌었다는데요. 뭐 지금 이제 은행 대출, 은행 이자를 갖다가서 뭐 지금 이제 거의 한 6년 동안 안 냈으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신탁재산에 이게 지금 현재. 새롭게 소유주가 된 신탁도 미납 요금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주체가 신탁이면서 신탁에서는 딴소리 하는 거지. 진짜 명의자한테 은행에서 자기들은 관리 신탁만 맡은 거다. 위탁자가 책임이 있는 거죠. 납부 의무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채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신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탁회사에 이번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부동산 신탁은 대외적인 소유권이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관련된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행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겠죠. 네.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책 약정은 둘 사이의 약속에 불과한 거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상가에 남아있는 상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켜놔야 사람들이 가게가 여는 줄 알고 간판도 켜놔야 되고 하는데 전기가 끊기면 아예 당분간 영업 못할 수도 있다. 미납 금액에 대한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들이 공동 명의로 이런 건축주나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관리인을 선출을 해서 관리단의 이름으로 미납자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 청구 소송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약 분리하는 겁니다. 책임자는 자취를 감추고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늘어가는 상황. 숨어있는 채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푸르른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경남 산청의 한 시골 마을. 길을 따라 달리던 차가 멈춰선 곳엔 웬 흙더미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뒤틀리는 소리. 이제 딱딱딱. 뭐지 뚝뚝뚝뚝 샀더라께. 그렇게 이상하다 이거. 뭘까요? 폭우가 지나간 뒤 마을을 흔든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네. 집안이 무너지면서 집이 통째로 쓸러내려가 땅속에 파묻히거나 크게 파손됐는데요. 피해가 크군요. 마을 중턱엔 아찔한 절벽까지 생겼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지고 도로가 끊기면서 마을은 순식간에 고립됐는데요. 주민들은 고향을 뒤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게 산사태 징후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함에 벌써 차를 타고 나오는데 앞쪽이 무너졌더라고요. 뛰어나온 게는 대피할 데가 없어. 뛰어나와갖고. 왜? 자꾸 무너져 내려간 게네. 그러면 무너져 앞에 무너져 내려가고 또 좁게 무너져서 뒤로 또 옮겨 무너지고. 말도 못하지. 놀라는 거는 산이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전기가 완전히 전봇대가 넘어가니까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거지. 수도도 전기도 모두 끊긴 마을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태가 이해되질 않습니다. 완전 무너질 때가 아니라 마을이. 그거가 400년 됐어. 400년 마을 생긴 자가. 사태 날 때도 아니고 문 닫을 때도 아니라 이거는. 마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네, 보신 것처럼 지난 3일 밤에 또다시 내렸던 폭우로 산청군에 현재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좀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네.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마을이 이렇게 피해를 본 이유가 산사태 때문인가요? 예, 처음에는 산사태를 의심을 했었는데요.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산사태와는 조금 양상이 달랐었습니다. 네. 산사태처럼 보였는데 다른 원인이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산사태의 경우에는 급경사지에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휩쓸려 내려가는 이런 형태인데요. 네. 그런데 이 마을의 경우에는 토양층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땅에 파묻힌 것처럼 이렇게 내려앉았었고요. 그랬죠. 또 이런 형태를 본다면 산사태보다는 땅 밀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 밀림요? 저희가 그 산사태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땅 밀림은 좀 생소한데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산사태의 경우에는 호우나 지진 상황에 따라서 경사를 통해서 토사라든지 또 암석류가 아래쪽으로 빠르게 흘러내리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또 갑작스럽게 한 번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땅 밀림의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르거든요. 폭우가 내리면서 단층 위로 쏠리게 되고 또 빗물이 쌓이게 되는 상황에서 점토층 부분이 서서히 밀려 내려가는 이런 대규모의 산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땅 밀림 같은 경우는 산사태의 최대한 100배까지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하네요. 대규모의 산사태의 위력도 엄청난데 네. 이번에 이 산청의 이 마을처럼 자연재해로 집단 이주까지 하는 사례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지역을 복구해서 다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네. 2003년도 거제시 이룸면 와연마을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마을에 살던 73가구 140여 명의 주민께서 대부분 거처를 옮기시게 된 상황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집단 이주 같은 경우는 이 와연마을 이후에 경남 지역에서는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살던 고향을 두고 집단 이주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와 현실을 이어서 취재해봤습니다. 산사태보다 피해가 큰 땅 밀림. 문제는 땅 밀림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 차가 원래 요쯤에 있었는데 지금 저까지 내려가 있네. 여기가 아, 그래요? 네. 여기 어디 마당입니다. 마당. 네. 이 마당이고 이게 정자거든요. 이게 저 위에 저 한 20m 위에 있었던 게 그대로 같이 땅까지 내려. 저 위에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저 빨간 컨테이너보다 한 10m 더 위에 있었거든. 30m 더 위에 있었다 이게. 그래요? 땅 밀림이 진행 중인 마을은 복구가 불가능해 결국 이주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상릉마을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겨우 대피한 그날을 떠올리며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린답니다.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아이고 뭐야 그 할수 아까워도 할 수 없지. 사람 살라고 해도 뭐 다행이지. 그래도 아무도 안 다쳐서. 아무도 안 다쳤죠. 썩은 상가도 없잖니고. 그리고 이래서 하는 게지 뭐. 할 수 없는 따위고. 아들 가족해도 가기도 싫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천재지변인데. 아깝잖아요. 아깝지야 말도 못하지. 그 뭐 평생 일가는 땅인데.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 아이고 어쩌든지 우리 집 좀 빨리 지어주세요. 한 달이라도 우리 살다가 죽고로.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마음이 어떠실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400년이나 사람이 살던 마을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정 지역의 불안한 지질이라든지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것도 원인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한 건 앞으로 이제 땅 밀림 현상이 이제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땅 밀림 현상에도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네, 산사태와 유사한 정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다든지 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 또 혹은 산의 사면에 갈라짐이 생기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현상들인데요. 네. 다만 땅 밀림의 경우에는 서서히 지반이 밀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구조물 같은 것들이 이제 기울어짐이나 변형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산에 인접한 지면이 융기되거나 혹은 또 함몰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확인됐다 혹은 또 이런 현상을 인지했다 한다면 빠른 대피, 빠른 조치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받아야겠네요. 네. 땅 밀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번 피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번 발생했다면 워낙 크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땅 밀림 지역을 파악해서 위험 지도를 연구 개발하는 중이고요. 또 땅 밀림 위험 지역으로 확인이 된다면 집안을 안정화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 또 배수로의 정비나 확충, 또 그리고 이제 산에 집안을 고정하는 이런 능력들이 높은 수종들을 심는 이런 예방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되겠고요. 네. 또 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드론이라든지 위험 발생을 빨리 인지하도록 해서 위험을 빨리 알려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활력을 채워줄 맛있는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한 가지 메뉴로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독특함이 인기의 비결이라는데요.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저는 여기 뼈국이 맛있었는데 이 집은 수육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네, 수육 메뉴랑 색다릅니다. 수육이요? 네, 수육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천만의 말씀, 시작부터 다릅니다. 어? 일식 돈가스 가게에서나 보던 참깨 소스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여기 왜?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수육이 나오면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의 인기 메뉴 수육. 겉보기에는 일반 수육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돼지고기 수육 같은데요. 대체 뭐가 색다르단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특제 간장을 넣은 고소한 참깨 소스에 푹 찍은 돼지고기 수육 한 점. 표정에서 드러나는 맛. 완전 푹 찍어봐봐. 괜찮아. 보통은 삼겹살로 수육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쫄깃하고 약간 탱탱해가지고 다른 부위인 것 같아요. 부드러움과 쫄깃함을 다 갖고 있는 약간. 그래요? 어느 부위지?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가브리살 수육이래요. 지방과 단백질층이 골고루 있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등겹살 수육입니다. 가브리살로. 시간이 지나니까 더 촉촉해져서 증기가 올라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육즙이 뚝뚝 떨어져요. 아, 그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딱 부추랑 수육이랑 잠깐만요. 간장을 찍어. 그다음에 야, 이분 제대로네요. 바로 공깃밥 먹어줘야 돼. 아, 그래요?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먹는 거지. 매우세요. 나이지리아 학생 대학교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나이지리아에도 이런 수육이 있나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아, 제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오. 아하. 수육의 비밀은 특별한 부위. 가브리살이 저기 돼지 한 마리당 한 300g 정도 나오는데요. 이 목살하고 저기 등심 사이에 있는 살입니다. 살코기하고 지방이 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삼겹살보다는 좀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 수육의 첫 번째 조건은 잡내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까나리 액젓인데 맛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잡내를 잡아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사장님만의 잡내 제거법. 시간도 딱 40분만 압력솥에 삶아야 야들야들한 식감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존재감 나타내는 음식은 따로 있다는데요. 뭔데요? 이건 식사용으로 흔하게 제공되는 수제비 아닌가요?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수제비 때문에 수육 먹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렇네요. 국물이. 이거 아까 같은 수육이랑 같은 음식이에요. 수육 먹고 거기다가 수제비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네? 등겹살 수육과 수제비가 같은 음식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대박이에요. 짜잔.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수육이 담긴 채반을 들어보니
보글보글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이모, 여기 수제비 넣어주세요. 반죽재료 주세요. 수육을 준비하면 수제비 반죽이 기본 제공된다는데요. 아, 직접 뜯어서. 재미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수제비는 약간 얇아야 제맛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분은 모든 게 제대로예요. 수제비 먹을 줄 아시네요. 예. 육수에 얇게 포 뜨듯이 떼어낸 반죽을 넣고 칼칼한 양념장만 추가하면 뚝딱 수제비가 만들어지는데요. 맛있겠다. 여기는 딱 깍두기 국물을 넣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매콤하게. 먹어야 맛있다고. 알겠어? 자, 깍두기 국물을 넣어주면 개운함까지 추가됩니다. 맞춤형 조리도 가능한 수제비. 고기 섭취후 먹는 탄수화물. 그 맛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육수. 그저 그런 국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당기는 맛. 어우, 개운하고 맛있네. 수제비보다 국물 자체가 좀 좋아서 국물을 되게 오래 끓여서 만들어낸 좀 보약 같은 느낌입니다. 걸쭉하죠? 수육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고소한 맛을 더하면서 수제비의 바탕이 된 육수. 육수의 정체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육수의 기본 재료. 바로 큼직하게 썰어낸 돼지 등뼈입니다. 네. 더욱 진하게 우려내기 위해서 압력솥을 이용하는데요. 중심은 돼지뼈입니다. 원래 감자탕을 했었는데 뼈를 삶고 난 후에 그 육수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육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수육에 접목시킨 거죠. 구수한 맛을 더하기 위해 돼지 사고를 추가로 넣고요. 너무 텁텁하지 않게 대파를 구워 개운한 단맛은 살리면 등뼈 육수의 감칠맛과 사골 육수의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이걸 얼마나 연구하셨겠어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는 하이브리드 수육 전골이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정성 들인 육수로 끓인 수제비. 아,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네요. 취향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베이스가 탄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응용하든 확실히 다 맛있어요. 신기하다. 쫄깃한 수육에 칼칼한 수제비까지 일석이조로 채우는 한 끼 어떤가요? 거침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청춘들의 이야기. 오늘도 달린다. 청년사장. 지금 시작합니다. 한적한 마을에서 매일같이 들려온다는 수상한 소리.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없네. 무서워요. 찾았다. 애타게 찾은 건 꿀벌? 꿀 맛있는 꿀 어디 있을까? 아우 귀여워. 아우 꿀보라. 안녕하세요. 양봉하는 신하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100만 마리가 넘는 벌을 키우고 있는 청년 양봉가입니다. 오구. 어구구구. 밤새 잘 있었어요. 아기 대학 같으시네요. 밥도 잘 먹었고. 진짜 귀엽지 않아요? 모여서 밥 먹는 거? 왜요? 이렇게 이쁜데? 애들 밥도 잘 먹지, 산란도 잘하지. 우리 애들처럼 이렇게 순둥이가 없어요. 이렇게나 벌을 사랑하는 청년사장. 수익 먼저 들어보죠. 꿀을 판매하지 않아도 월 7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네. 양봉을 하는데 꿀을 팔지 않는다? 그런데 매출이 있어요. 저는 꿀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왕을 판매하는 걸로 제일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작업이 이제 좋은 왕을 골라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 작업이라고 하는 이 작업은 애벌레를 이런 인공집에 한 마리씩 넣어서 키우는 과정이라고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하고 60시간이 지나면 로열 젤리고요. 이렇게 하고 12일이 지나면 왕대. 그리고 15일이 지나면 처녀왕이에요. 저는 여왕벌을 파니까 사가시는 분들이 아 여기 여왕 다르다고 그래갖고 저 또 그러죠. 저 닮아서 그래요. 진정한 퀸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직접 교배한 여왕벌을 키워서 판매하는 게 꿀 안 파는 청년 사장의 비결이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쉴 틈 없는 일과 여름이 되면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꺼낸 벌... 그쵸. 이거는 벌집이 아니고 여기는 퀸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응애라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응애란 작은 진드기인데요. 그 응애가 제일 중요한 게 애벌레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려면 애벌레를 자체 안 만들어주면 되겠다. 여왕을 산란을 못하게 막아서 벌들을 지키는 거죠. 요거는 꿀벌들은 오갈 수 있는 크기고 여왕벌은 나갈 수가 없는 크기여가지고 여왕을 산란을 못하게 막아놨으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왕롱이에요. 개미산이나 이렇게 산 종류를 천연 산을 이용해서 훈연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립제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응애를 떼어내다 보니까 산을 넣잖아요? 그럼 벌들이 문 밖으로 다 붙어 있어요. 여왕벌의 산란을 막는 방제법으로 진드기 걱정 끝! 벌이 받는 스트레스까지 없앴다고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양봉업에 뛰어들게 된 걸까? 궁금해요. 양봉하기 전에는 저 디자인 전공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했어요. 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교사는 10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동료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제가 턱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제가 조금 멈칫해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찾던 순간 마치 운명처럼 찾아왔던 한 만남. 벌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여운 거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뜻하지 않게 양봉에 완전 퐁당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왕초보의 맨손으로 내검하기입니다. 예! 충파! 물론 그동안 위기도 있었죠. 처음으로 벌에 딱 쓰였는데 와 너무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좀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살짝 힘들긴 했지만 오케이 나 알러지가 있으니까 더더욱 나는 벌을 더 조심하게 다룰 수 있는 양봉가가 될 수 있어 로 저는 생각을 했어서 긍정적이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긴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양봉을 한 지 어느새 9년 차. 요즘 가장 집중하는 게 있다고요? 마치 과학실을 방불케 하는 청년 사장의 사무실. 여긴 대체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 인공수정하는 곳인데요. 방송에서 아마 최초 공개일 거예요. 꿀벌 인공수정이요? 그랬어. 벌 인공수정의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수벌을 고르는 겁니다. 이게 벌의 생식기관이라고 하네요. 수벌에서 채취한 정액을 여왕벌에게 주입하면 끝. 요게 잘 돼야지만 꿀도 많이 딴다든지 아니면 벌이 더 건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인공수정이 저는 일반 자연 교배의 미래라고 봐서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봉 산업에 이바지하고 싶은 열정으로 5년 동안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다고. 양도 너무 적고 기온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자꾸 제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공수정을 해서 좋은 벌을 만들면 꿀을 따는 거에는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늘 지금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걸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작업복을 벗은 청년 사장.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도착한 이곳은 어디죠? 여기 체험학습 진행하러 왔어요. 얘 꿀벌에 보면은 끝에 뭐 있어요?
꼬리 같은 거 있죠? 맞아요. 독침이 있어요. 근데 꿀벌들은 착해서 함부로 독을 내뿜지 않아요. 꿀과 밀랍 등 부산물을 활용해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겁니다. 꿀벌에 관해서 궁금해하길래 알아보고 알게 되어서 지금 와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꿀벌은 되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거를 줄 수 있는 친구야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클래스를 하게 되었어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요? 종의 개발이. 그래서 그거를 웬만하면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양봉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봉에 힘을 쓰고 싶어요. 네. 자신의 일을 사랑하기에 더욱 빛나는 청년 사장. 그 달콤한 꿈이 꼭 이뤄지길 모닝와이드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260만 명 시대에 한국인보다 더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맛있는 한식을 찾아 떠나는 외국인의 한식 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마이를 만난 곳은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뭘까요? 우와, 챌린지 하고 싶어져요. 아 너무 귀여워. 마이 나오면 기대하게 돼요.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그럼 갑시다. 기다. 너무 기대돼. 사람들이 많다. 식객들로 가득한 이곳. 저희 아들이 입맛이 진짜 까다로운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이런 맛을 느껴보지 못한 맛이다. 오늘만의 한상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한상은 바로 튀김 족발입니다. 담백하고 촉촉한 족발에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옷을 입혔는데요. 꼬리부터 맛있죠. 와, 족발을 튀겼어요?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튀김 족발. 우와. 거기에 환상의 짝꿍 매콤새콤한 맛 자랑하는 막국수까지 내놓을 수 마이를 사로잡은 한상입니다. 먼저 그대로 먹어볼게요. 마이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 와. 족발을 튀기면 느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느끼하지 않아요.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 중요하죠. 마늘 소스. 마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또 어떨까요? 취향 저격. 진짜 맛있어요. 튀김옷이 엄청 바삭하고 껍질에 쫀득한 식감이랑 살코기에 깊은 감칠맛이 엄청 맛있어요. 막국수랑 같이 먹어볼게요. 한상의 궁합이죠. 막국수와도 즐겨보는데요. 소스가 매콤하니까요. 일본어로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お肉のプルプルの食感とあとこのもうシャキシャキした野菜と麺のなんだろうなツルツルした食感が一緒に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まず食感が楽しいっていうのとあとは味がすごいさっぱりしますね。 맞아요. 역시 쌈도 빠질 수가 없죠. 맛있어. 야무지게 올려서 명이나물까지요. 다양하게 나와서 마이표 한 쌈을 먹어보는데요. マジで美味しい。本当に美味しい。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새로운 IPTV 와로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만큼의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새우는 레몬을 좋아해. 통통한 통새우, 통통 튀는 레몬 소스를 한 번에 잡아 올렸다. 서브웨이 슈림프 컬렉션. 서브웨이. 오, 폴 심지어 반값. KT 미래보상으로 즉시 반값. 안심해도 되겠지? 심지어 KT. AI 보는 KT. KT는 AI. KT. 그런데 마이, 일본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나요? 오키나와에서 자주 먹는 음식인데 오키나와 사투리로 테비치라고 해요. 테비치는 간장, 설탕, 오키나와 술 그리고 생강으로 같이 졸여요. 테비치는 일반적으로 뼈가 있기 때문에 비주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마이뿐만 아니라 식객 모두를 사로잡은 이 맛. 와, 통째로 뜯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되게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고 얇으면서 바삭바삭한 맛이 우아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맛의 비밀을 찾아 마이 출동 준비하고요. 준비 완료! 사장님, 혹시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저희 비법은 이겁니다. 뭔데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재료들이 족발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여기 한 20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있는데 한약재들은 돼지 잡내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과일들은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일들을 넣고 있습니다. 넣어보시겠어요? 네. 마이도 손을 보태보는데요. 사장님, 이거는 얼마나 끓여요? 족발은 보통 2시간 정도 삶습니다. 타골 육수로 이 육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더 깊은 맛이 나서 사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삶아진 부드러운 족발에 반죽을 입혀 튀기면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바삭한 튀김 족발이 완성되는데요. 콜라겐! 다 내 거야! 마이 이 맛을 제대로 반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라샤이마세. 마이의 마이팁. 제가 예전에 도시락집에서 일했어요. 오니기를 만들게요. 무창아찌 이렇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주먹밥을 만드는 마이. 신기하죠. 음식 다큐 보는 거 아이죠. 같아요. 그러니까요. こうやって握るの。이렇게. 튀김 족발 올려서 명이나물 그리고 마지막 뿅. 소스까지. 완성. 맛 뼈가. 요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과연 사장님의 평가는요? 어떨까요? 제가 이거 오사카 갔을 때 먹었던 오니기리 있잖아요. 진짜 궁금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1점 드리겠습니다. 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10점 만점에 9점! 오! 5점. 합격점. 마이만의 먹는 방법 대성공. 바삭하고 촉촉한 맛이 일품인 튀김 족발 한 상. 나이, 오늘도 맛있는 밥상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마의 한상은 어떠셨나요? 바삭바삭하면서 부드러운 튀김 족발 여러분도 드시라세요. 당신 곁엔 MG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당신 곁에,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 곁에,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 곁에 함께 MG 새마을금고.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푸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원하면 그게 답이야. 우리의 지금은 옳다. 포카리 스웨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상태입니다. 하루? 이탈리아에서 온 고대 국물? 당이 이렇게 낮아? 밥만 바꾸면 되겠네. 그레인온이 고르고 고른 새로운 고대 국물 하루. 그래, 그레인온.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밤에도 안 아프니까 좋다. 정맥 혈관을 탄력 있게 센시아. 붓고 아픈 다리가 편해지네요. 센시아 먹길 잘했다. 진짜 가볍네. 새로운 IPTV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만큼의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모기? 진드기. 이젠 크레델리오 플러스로 바꾸세요. 맛있어. 심장사상충과 진드기를 한 번에 싹. 그래, 크레델리오 플러스. 엘랑코. 푹 자면 낫는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이가 아플 땐 버선발로 뛴다. 아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나요? 이 약 먹고 있어요. 가족을 향한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당신의 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침향. 기다림 정관장.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리고요.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